안녕하세요. 존 버너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이랑 전체적으로 시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 소식이랑 그다음에 트럼프의 또 관세가 뭐 이거 법원에서 드라이브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뭐 세배 레버리지도 있고, 그다음에 금도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지수 추종 ETF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엔비디아랑 이런 것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한번 받을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다우 산업이나 나스닥 정액이나 S&P 500은 다시 또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좀 지지부진하죠. 뭔가 시원스럽게 상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하락이 막 엄청나게 또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강 상태인 것 같다. 그런데 뭐 항생은 오늘 또 많이 빠졌네요. 항생이 또 많이 빠졌고, 니케이 지수도 많이 지금 빠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으로 3.25%나 올랐습니다. 웹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관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몇 달간 4월부터 지금 뭐 한 달 넘게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저도 고통받고 있는데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조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반면, 관세에 많이 영향을 안 받는 그냥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거 보면은 영향을 많이 안 받으니까 많이 안 빠졌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넷플릭스도 오히려 빠지지 않고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세에 영향을 안 받는 이런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하면 뭐 저가 매수 아니냐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죠. 저는 애플이랑 테슬라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확신이 그렇게까지 막 100%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이랑 테슬라는 앞으로 지금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해서 또 다시 돌파구를 마련할지, 그게 참 기대가 되는데, 이것도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도 다 마이너스를 거뒀습니다. 뭐 차이나 전기차나 S&P 500이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다음에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그다음에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그다음에 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이것도 마이너스 됐고요. 에이스 KRX 금현물도 조금 올랐네요. 금이 이번에 조금 잘 버티는 것 같고, 그다음에 TQQQ랑 SOXL이랑 SCHD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 세배 레버리지는 언제 들어갈까 저한테 이렇게 요즘은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도 좀 요즘 신규 매수를 잘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엄청 많이 빠질 때 한 4% 5%씩 빠질 때 TQQQ나 속스를 매수에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 고점을 뚫고 그다음에 살짝 눌릴 때, 그때부터 이제 저는 세배 레버리지든 아니면은 미국 지수 추종 ETF든 조금 확신을 갖고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제가 확신을 갖고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조금씩 분할 매수는 하고 있지만 막 확 이렇게 갖고 있는 돈을 들어가진 않고요. 그냥 그 돈은 어디다 넣느냐, 뭐 머니마켓 무브 뭐 이런데 넣어놓으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단은 금에 조금 놓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세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 이 제재가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이거 제재가 걸리면서 약간 삐그덕했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다 무효다, 관세 이런 게 하는 게 법적으로 잘못됐고 이게 뭐 문제가 있다 해서 드라이브를 걸었었네. 무효 판결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그게 또 다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유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인국 관세가 철폐된 게, 이게 남아 있는 건 빨간 건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철폐된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계속 철폐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무역 의제 후퇴에 직면한 가운데 관세 유예를 또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무효로 해서 멈추려고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위헌 판결로 다시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이제 상고를 했겠죠. 다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니까 또 유예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나중에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걸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관세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막힐지 아니면은 계속될지는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읽어드리면은, 연방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판결에 대해 일시적인 유예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유예를 허용했다고 하고요.
이는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노력에 상당한 새로운 제한이 가해지면서 백악관이 적어도 약간의 희망을 주었다. 백악관에 약간의 희망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보면은 아니 뭐 트럼프가 처음에 관세를 못할 것처럼 했다가 다시 또 유예를 받아서 다시 또 관세가 들어간다 해서 조금 시장 상황은 또 이거를 또 안 좋게 보거든요. 아, 관세가 철폐됐으면 좋겠는데 트럼프의 의지가 꺾였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 또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트럼프가 관세를 하는 거 아닌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우려 섞인 말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는 또 목요일 밤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원래 판결은 너무나 잘못되었고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걸로 비난을 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 승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무역 의제를 저해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에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이거 계산에 따르면은요. 이 판결로 인해서 미국의 실질 관세율 있잖아요. 이게 지난달 최고치인 27에서 6% 미만으로 낮아질 것이며 이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렇게 돼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계속 위기가 온다는데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올지가 지금 궁금하고 이게 뭐 계속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안해서 그래서 조금 막 신규 매수는 엄청 하진 않고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위기 때문에 지금 금을 모아가는 거고요. 네, 관세 지금 5월에 지금 세관 및 특정 소비세 징수액이 22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4월에는 160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이제 220억 달러까지 넘어섰는데 이 관세가 과연 철회가 되면은 또 낮아질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을 역시나 관세로 이렇게 거두니까 효과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미국 정부에만 득으로 돌아갈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이게 전가될 수가 있거든요. 전가되면 당연히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는 거고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간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이 지금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다시 또 이제 승인이 나서 무효로 된다고 하면요. 관세가 무효로 된다고 하면 어떤 이런 방법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뭐 그 강경한 고문 무역 중이 거의 뭐 트럼프의 거의 고문이죠. 피터 나바로 이분이 뒤에서 다 이런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거를 피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플랜 B는 없습니다. 플랜 A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플랜 A는 모든 전략적 옵션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막힌다고 해서 관세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런 방법을 또 마련을 해서 관세를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요. 트럼프 정부는 관세 뭐 법원에서 막든 말든 자기는 또 다르게 이렇게 뭐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법안을 만들든지 해서 지금 여러 나라를 상대로 관세를 하겠다. 무효 판결에도 아마도 지속적으로 뭐 일본, 대만, EU 그다음에 중국 이런 데를 압박을 하겠다. 저는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 회의에서 파월과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파월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독대 막 독대 좋아하잖아요. 독대 단판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이런 단어 좋아해. 막 기사에서 보면 뭐 어떻게 이게 한두 번 만나고 둘이 만나면 독대라고 하고 뭐 만나서 뭐 처리할 것처럼 단판이라고 하는데 협의라는 게 단판 이런 건 없거든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실예로 뭘 산다고 해도 계약서 쓰면서 살 때 있잖아요. 부동산을 산다고 해도 다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 쓰기 전까지 다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는데 무슨 단판으로 이렇게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무역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금리 인하나 경제 정책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단판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데 좀 서론이 길었고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롬 파월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무역 데이터를 보고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빠르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압박을 주는데 파월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뭐 해고까지 한다고 트럼프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파월이 흔들리고 그렇게 할까? 파월은 약간 트럼프에 반대되는 월가파인 것 같고요.
트럼프는 마가파인데 과연 이런 압박에 파월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수그려서 들어갈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뭐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채권 투자하시잖아요. 특히나 장기채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를 뭐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조금 홀짝 게임이고 도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9월이나 뭐 10월에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그 예상이고 작년에는 뭐 올해에 뭐 4번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따져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가 갑자기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서학개미나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본 전쟁으로 번지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조금 기사를 한번 읽어 보니까요. 지금 미국의 불공정한 외국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의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상으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추가 세금을 걷겠다. 뭐 이런 지금 무역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기사가 나오면서 이 감세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규정을 포함한 899조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런 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미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거 세금으로 또 맞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국장을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트럼프가 제발 이런 걸로 인지를 잡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안 좋냐면 지금 보세요. 미국 자산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또 매긴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 재발등 찍는 거거든요. 이 지금 자금이 빠진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미국 주식도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조금 재발등 찍는 거라서 이것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지금 트럼프의 정책과 일관되지 않고 막 변칙적인 지금 경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관세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이런 믿음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미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총액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3분의 1 정도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 국채에 대한 이런 믿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외국인들의 이런 믿음이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결국에는 금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사이클이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트럼프가 이 비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이 하버드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못 오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딥시크나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드는 엔지니어들도 다 중국 사람, 중국 본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록이나 지금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그록 있잖아요. X의 그록을 만든 AI 이런 엔지니어도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엔지니어 AI 이쪽에 근무하는 중국인들이 거의 뭐 50%가 넘는다. 인도인까지 하면 뭐 80%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지금 이런 믿음이 있고 좋은 나라니까 인재들이 가서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꿈을 꿀 수 있었는데 그런 인재들을 다 나가라고 하면은요. 세계 인재들이 이제는 미국으로 안 모이게 될 것이고 그런 인재들은 뭐 대만이나 아니면 뭐 한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 그다음에 자본이 많은 뭐 중국 이런 데로 다시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뭐 중국으로 그게 더 많이 가져갈 겁니다. 하웨이나 샤오미나 아니면 비아디나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서 대거 돈을 투자해서 그런 인재들을 모셔갈 텐데 그럼 앞으로 이제 AI 이런 경쟁에서 과연 미국이 이렇게 선두주자로 중국을 압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콧 베센트는 미중 회담이 교착 상태이고 이제 트럼프 시진핑 통화를 또 해야 된다. 근데 시진핑이 전화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은 이 무역 전쟁에 그냥 끝까지 가기로 저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시진핑은 자신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런 관세안이나 그다음에 감세안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재정 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일본의 플라자 합의처럼 한국이나 아니면은 대만을 상대 아니면 EU 상대로 아마 이런 플라자 합의처럼 이 절상이죠. 절상을 요구할 것 같은데 통화 절상을 아마도 요구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갑자기 튄 게 갑자기 내려온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전조 증상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과연 중국이 이 플라자 합의에 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칼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과연 중국은 이거에 굴복을 하고 플라자 합의를 할까 이걸 얘기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일본은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당했다. 그래서 중국은 이를 예견하고 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니케이가 정말 화가 난 이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플라자 합의는 세계 경제의 균형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일본 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억제를 했고요.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으며 30년 동안 이런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30년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니케이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일본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중국이 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않아서 울고 있는 이런 일본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와 있고 위안화는 지금 자동 변동 환율도 그다음에 월가의 이데올로기에도 그다음에 IMF식 처방전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뭐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은 뭐 자본 통제나 환율 관리, 산업 정책 이런 데 집중을 하면서 월가의 이런 힘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으면서 자기가 관리하겠다. 이게 상관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서방 이쪽에서는 중국은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이면서 인구 구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게 저주처럼 될 것이면서 안 좋아지겠다.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일본, 대만 뭐 다들 미국은 뭐 빼더라도 유럽이랑 다들 고령화로 고생을 하고 있죠. 이거는 다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지금 AI와 로봇 공학 그다음에 차세대 인프라 이런 거에 베팅을 하면서 이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뀌고 디플레이션에 이제는 더욱더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에는 빠르게 대응을 못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월가의 말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잘 따르면서 갔는데 오히려 잃어버린 30년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거를 따르지 않고 가고 있는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산업력이 뭐 약점이 있다. 그다음에 공급 과잉 때문에 아마 망할 것이다. 비아디가 망할 것이다. 공급 과잉 때문에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참으로 뭐 좀 한편으로 봤을 때 일본이 보기에는 중국이 좀 얄밉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이런 미국의 미국 위에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동맹 체제나 아니면 이런 세계화 시대에서 좀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계속 몇 개가 더 생기면은 금의 가치는 더 천정부지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탈달러 열풍으로 밀어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요즘 지금 변화되는 시기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만 금에 대해서도 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 ETF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금 계좌 만들어서 금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금 선물 차트를 보면은요. 여기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잘 다지는 것 같습니다. 더 하락하진 않고 이렇게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다. 다시 뭐 관세가 뭐 6월 달에 또 터진다고 하면은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잠정치가 0.2로 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실적을 더 채워주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원래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실적이 없으면은 더 내려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제 진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어제도 3.25% 올랐잖아요. 그래서 호실적에 지금 3.25% 급증을 했고요. 시총이 3.4조 달러에 육박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그래서 젠순왕 CEO는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국 제재 때문에 이게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서 실적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이번까지 지금 보니까 실적이 나름 괜찮게 나와서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한번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미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미국 주식은 요 지경이다.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도 또 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있잖아요. 나스닥 100이나 이게 전 고점을 과연 돌파하는지 보고 돌파하고 나서 이제 조금 살짝 눌리면 그때부터 이제 신규 매수를 좀 더 많이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아직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또 트럼프가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차근차근 지켜본다. 이미 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ETF들도 많으니까 속술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TQQQ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레버리지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또 흔들 것 같아서 흔들면 아래에서 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젠슨왕 CEO는 AI 관련 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이 지금 AI 칩 수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미국 기업에는 닫혀 있다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경쟁사들도 발전해 매년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화웨이가 지금 크고 있는데 왜 우리를 막냐? 지금 빨리 들어가서 화웨이를 상대해 줘야 되는데 중국 시장에서 왜 화웨이가 저렇게 크게 놔두냐? 이 제재는 실패했다. 젠슨왕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가에서는 지금 듣지 않고 있잖아요. 월가가 아니라 트럼프가 듣지 않고 있죠.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1분기는 전반적으로 매우 탄탄한 분기였다며 중국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요. 향후에는 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5조 달러 도달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뷰를 해주는데 일단 이건 지켜봐야겠죠. 엔비디아가 좋은 건 뭐 사실일 수 있겠지만 이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체적으로 반도체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거든요. 전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눌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ASML 수요는 지금 많이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머스크가 임기가 끝나고 테슬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공무원 도지죠. 도지의 지금 최대 근무일 130일, 그다음에 5월 30일 날 종료가 된다. 그 전에 나갔죠. 그다음에 이거를 더 연장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이 호랑이와 사자는 한 우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도 역시나 그러니까 트럼프랑은 사이가 좋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 이제 보좌진 뭐 벤스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누구죠? 마크 루비오 뭐 이런 사람들이랑은 많이 지금 백악관에서 많이 싸웠다고 하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막 멱살도 잡고 막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모르겠어요. 이제는 또 급한 일이 있죠. 이 테슬라가 제가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이거 봐드리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유럽에서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중국에서도 테슬라 판매량 모델 Y랑 모델 3랑 이 판매량이 많이 죽었거든요. 많이 죽고 뭐 샤오미나 아니면 비아디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 경쟁에서 서서히 이제는 2위에서도 이제 3위로 밀려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밀리다가는 아마 테슬라 주가가 더 밀려나고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6월 뭐 12일 날 노보택시가 나온다고 하죠. 과연 노보택시가 잘 나올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488달러 전 고점까지 이제 뚫고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TSL 이 테슬라 2배 레버리지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몇 달러 위에서 저는 그냥 전량 매도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멤버십에 한번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따로 생각하는 매도 라인 있으면 알아서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복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뭐 비아디에서 가격 할인을 했죠. 저는 비아디가 이 할인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뭐 출혈 경쟁도 있겠지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비아디가 왜 이렇게 가격을 내릴 수 있냐?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를 한 이런 업체가 비아디 말고 없습니다. 비아디가 진짜 유일한 업체입니다. 배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자기기 전장이라고 하죠. 전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기차 완성품도 만들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을 다른 애들보다 뭐 10에서 20%는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인을 하겠다. 니들이 죽든 말든 내가 점유율을 가져가고 내가 여기서 대빵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겠다. 세계 전기차를 지배하겠다.' 지금 뭐 테슬라도 약하고 다른 이런 경쟁사들도 무너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이 상황에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지금 빠르게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할인을 시켜서 뭐 나도 피해를 보겠지만 더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대 업체들이니까 상대 업체들을 말라 죽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이 빠른 보급을 해서 이 데이터를 빨리빨리 모아서 이 뭐라고 하죠? 저는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빠르게 개발을 해서 하웨이나 이 지금 샤오펑이나 테슬라 이런 데에 뒤처져 있던 자율주행도 비아디가 빠르게 극복을 해버리려고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게가 더 실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위기가 오는 게 다 이런 거죠. 상대 경쟁자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런 경쟁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줄줄이 CEO들이 교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탈란티스나 아니면 볼보 이런 사장들 있잖아요. 이게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국내에 지금 아이오닉 이 생산을 또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이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많이 생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은 거의 이제 빈집이 될 텐데, 그 빈집을 비아디가 채울 건지 중국 전기차가 채울 건지 아니면 테슬라가 채울 건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아마도 중국 전기차랑 테슬라가 다 석권하지 않을까. 국내 전기차 회사들은 아마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내 2차 전지 회사들도 폭망을 하겠죠. 참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IMF가 찾아올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자기가 몇 달 전에는 이 포트녹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일론 머스크를 시켜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입을 다물었는지 그 얘기가 또 이렇게 스레드에 나왔거든요. 이게 110만 유튜버인 것 같아요. 110만 유튜버가 지금 이 글을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내일이든 아니면 모레든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왜 포트녹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입을 꾹 다물고 조용해졌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이렇게 여러분들 꾸준히 하시고요. 저랑 이렇게 같이 하시면은 든든하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든든하게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